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기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강의한 지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연수를 안 세봤는데,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시험이 어렵게 나온 적은 진짜 처음이에요. 17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역대로 되게 문제를 사이드에서 냈구나. 이거는 이제 국시에서도 다루지 않은 부분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공무원이라든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에서 그 출제 비용 비중이 너무 컸고, 또 이제 임용고시의 어떤 기출 영역들이 있잖아요. 기출 영역에서도 나온 그 비중이 너무 제가 퍼센테이지를 내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 비중은 50%가 안 된 것 같아요. 한 40% 정도 기출? 우리 기출의 영역에서는 거의 한 40%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고, 또 거기에서도 사이드. 하여튼 우리 기출 안에서도 사실 약간 좀 사이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알고 쓸 수 있는 부분은 한 30% 정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컷이 많이 내려가겠다. 제가 이제 일단 선생님들 컷이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컷은 거의 제 생각에는 40점 전후반이 되지 않을까. 전후반. 40점에서 앞뒤. 전후반이 아니라 40점 정도에서 앞뒤가 되거나, 진짜 컷에서 우리가 컷이 아니라, 우리가 32점이죠. 전공 꽈락이 32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32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여기 그 정도로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주관식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식하고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내가 봤다 하더라도, 많이 봤어도 정확한 그 키워드를 쓴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객관식하고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아무리 책을 많이 봤어도 이게 답으로 딱 쓰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출에 있는 그런 거에서 내가 사이드가 낫다 했잖아요. 사이드인 부분을 정확하게 쓰는 분은 되게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컷이 높을 수가 없어요. 이번 문제는 작정하고 약간 어렵게 내야겠다고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역사회 비중이 좀 낮았죠. 낮고 약간 성인간호학 쪽의 비중이 컸잖아요. 문제 풀면서. 우리는 사실 성인을 그렇게 팔지 않잖아요. 근데 성인에서도 약간 사이드에서도 문제를 내고, 여성에서도 약간 좀 사이드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를 많이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쓰기가 되게 어려웠던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모든 수강생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컷은 그 정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32점 우위에서 40점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답안 작성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면접 공부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면접 공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경쟁률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경쟁률도 실경쟁률 하면 5대1 정도? 결시작 같은 생각하면 저 6대1이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면 더 이게 컷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높아가지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2차 면접 하셔야 돼요. 2차 면접 안 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의 1개월이 남은 기간이잖아요. 1개월 남은 기간, 그냥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면접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선생님 삶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 시간에 대한 예의가 되는 거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 1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1번 해설에서는요, 여기 이제 초등학교에서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이제 예방 가능한 감염병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필수 예방접종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파트였었죠. 그래서 기억을 보면 MMR, 우리 MMR은 특히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얘는 홍유풍으로 외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홍역 유행성 이하선열 이제 풍진이 되고요. 그리고 볼거리도 강로를 찾아봤더니 볼거리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볼거리도 맞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HIV, 니은 HIV는 이제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가 되겠고요. 네,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염병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감염증이라고 쓰시면 돼요.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감염증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급성 후두개염의 원인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성 후두개염이라고 해도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이제 디프테리아가 나왔죠. 사실 디프테리아는 발생률이 되게 높지가 않은 애였고, 그렇지만 1급이었죠. 1급여가지고 이제 특징적인 병변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 인두, 후두, 편도, 주변 조직에 이제 우막이 형성이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우막이 형성이 되는 거는 이제 이론 강의 때 제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 이후에는 그렇게 다루었던 질환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론서에는 이제 우막이 형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거를 기억하고 쓴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우막이라는 부분. 우막이 이제 가성의 막도 맞는 말이야. 가성막도 맞고 우막을 형성한다라는 것이 그게 답이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또 쉬운 건 아니었어요. 우막이라는 부분을. 그리고 이제 니은에서는 이제 여기서 뭐 코사키 바이러스 A16이 나오고, 뭐 혀, 입천자, 잇몸, 입술의 궤양성 발진,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아무래도 이거 수족구병은 좀 약간 좀 거의 다 쓰셨을 수 있었던 질환이었어요. 수족구병.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 문제 마지막에 또 수족구병을 이제 다루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수족구병이 오래 유행을 했다라고 제가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른 데서 제 이론 외에는 다룬 적이 없어가지고 이때 카페 문제 때 제가 수족구병을 내긴 했었고, 좀 수족구병은 많이 맞췄던 문제가 됐고요. 네,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여성간호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너무 어려웠던 거죠. 유도분만에서 이제 비숍 촉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유도분만에서 검사이거든요. 근데 비숍 촉도는 다루기가 좀 어려웠던 거였죠. 유도분만에서 이제 다른 뭐 척도도 많은데 비숍 척도는 사실 국시에서도 나온 적도 없는 척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실 조금 생각을 하면 맞출 수도 있었던 문제이지만 네, 쉽지는 않은 거죠. 여기서 보면은 태아 하강 정도가 있고, 자궁 경부 소실, 자궁 경부 위치, 자궁 경부 경도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하면 이 안에서 조금 해결을 했으면 맞을 수도 있었던 거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자궁 경부는 계대와 소실이잖아. 계대 소실. 계대 소실을 기억하고 자궁 경부 이제 계대를 쓸 수는 있었겠지만, 이 이제 시험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맞닥뜨린 거를 내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계대 소실로서 자궁 경부 계대를 쓰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이제 척추 마취. 네, 이거는 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척추 마취 때 뭐 천자 부위를 막아주면 두통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척추 마취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누공이 생기니까 뇌 척수액이 흘러가지고 뇌 척수 변화 때문에 어떤 신경계에 두통이 올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눕는 자세를 취한다는 증거는 제가 또 얘기는 했었지만, 여기서 경막의 혈액 패치, 이 혈액 패치라고 해도 맞아요. 혈액 패치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자가 혈액을 통해서 이제 막는 거, 경막을 막아가지고 이제 뇌 척수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쓴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경막 외 혈액 패치가 답이 되고요. 이거는 어느 시험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문제를 출제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은 이제 정신간호학 문제인데요. 치료적 관계 장애 요인. 정신간호학 이번의 특징은 이제 질환이 안 나왔어요. 정신질환 질환이 안 나오고 뭐 행동 치료가 나왔죠. 행동 치료가 나오고, 또 근본적인 그거 왜 생겼냐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거는 이제 장애 요인, 치료적 관계 장애 요인을 뭐 쓰라고 한 거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아마 이거는 거의 좀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많이 좀 다뤘던 문제. 여기서 보면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짝, 얘는 자해를 하는 아이죠. 자해를 하고 있는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짝거리며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지각을 한다든지 딴 얘기 한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었었어요. 저항. 그래가지고 좀 거의 썼을 것이라 좀 추정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변하지 않고 싶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자기 어떤 무의적 갈등의 부분을 얘기하면 자기한테 불안을 더 유발하니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항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이제 선생님이 꼭 우리 할머니 같아서 갑자기 눈물이 나요. 앞으로 선생님하고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전이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그 감정적인 반응을 표현한 거여가지고 전이도 이제 이건 사실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해서 아마 거의 쓰는데 어렵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번은 아동관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황달이 3년 전에 시험이 나왔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마 11월 달에 그때도 한번 다루었거든요. 왜냐하면 치료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황달이 3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황달 쪽에 시험이 나오면 치료가 날 거라. 그래서 이제 광선요법을 제가 다루었었거든요. 11월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2차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교환 수열. 그래가지고 교환 수열이 답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광선요법이 안 되면 이제 교환 수열을 하는 거고, 교환 수열은 제가 이론 때 얘기했고 제 이론서에도 있고, 사실 제가 교환 수열 이 부분을 조금 더 언급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 하여튼 다 인출표현은 다 있었었어요. 왜냐면 바로 이제 그 황달에서 중요한 치료는 광선요법이랑 교환 수열이거든요. 네, 그랬던 부분이었거든요. 교환 수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청동화 증후군은 거의 다 좀 썼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청동화 증후군은 제가 11월에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 그래가지고 회갈색으로 변하는 거, 청동화 증후군. 그때 제가 뭐 명칭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명칭.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안면신경 마비가 나왔거든요. 신세가 안면신경 마비. 근데 이거에서도 여기 보면 제7번 뇌신경이 손상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아기 얼굴 괜찮나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보통 아기 얼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에서 거의 답을 쓸 수 있는 단서들이 조금 있었었어요. 우리가 안면신경, 제7 뇌신경 안면의 운동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운동을 담당하는 거여가지고 이제 비대칭적인 안면 모습이라든지 특히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손상대충의 운동 소실 이제 이렇게 두 개 써도 맞게 할 수 있죠. 뭐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손상대 쪽에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든지 뭐 운동의 소실이 있는지 얼굴. 그리고 이제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요 매직 특강 때 그때 풀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눈에 약을 넣는다 하면서 눈이 안 감긴다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 문제는 그래도 좀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었고요. 네, 그 다음 6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학생 건강검사 문제가 되죠. 학생 건강검사.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급과 학년을 쓰라고 했죠. 유추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얘가 여자 학생이고, 여기서는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를 혈색소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었죠. 혈색소는 여고 1학년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거죠.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은 아마 쓰기가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혈색소가 있었기 때문에.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기업린의 판정 기준을 서술할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과체중. 네, 과체중은 제가 비만도 과체중은 올해 나올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과체중 이 부분, 체질량 지수 해가지고 이거는 카페 문제, 11월 아마 바로 전에 카페 문제에서 문제를 냈던 거였거든요. 체질량 100분수 도폐 이제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이거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카페에서 바로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에 문제를 냈던 거였었죠. 그리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니은하고 디귿에 이제
판정 기준은 어려웠던 문제였죠. 왜냐하면 이제 기속날 검사하고 수능 청년 검사에 대한 이제 판정 기준은 우리가 이제 교육부 고시 내용에 있는 부분이었고 제 이론서에는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그 교육부 고시 그 세부적인 어떤 판정 기준까지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시험에 나올 거라고 기출된 적도 없고 그 양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일일이 다 이거를 판정 기준까지 외우는 건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네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니은 디귿은. 그래가지고 네 그 세부적인 중요한 애들의 판정 기준까지도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험 우리 시험의 그 범위를 좀 너무 넓히게 만든 좀 시험이어가지고 월요일에 이의 제기하세요. 진짜 이렇게 뭐 어떻게 공부하겠냐. 진짜 학교에서 상관없는 것까지 너무 많이 낸다. 아까 척추 마취 같은 경우는 너무 상관이 없죠. 그건 임상적인 거잖아. 임상적인 베이스 것까지 내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우리한테 필요도 없는 거를 그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수험생도 힘들게 만들게 하게 하는 거잖아요. 출제자는 이제 수험생을 모르니까 그렇게 내고 싶었나 봐요. 수험생의 그 공부의 이 짐이 얼마나 많은지를 시험 출제자는 모르니까 본인들이 이제 임상에 저기 실습 가면서 경험했던 그 중요한 거. 임상 가가서는 그 뭐 마취해가지고 두통 생기는 건 중요하겠죠. 임상에서. 그 교수님들이 실습 가서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건데 뭐 그런 것까지 다 물으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현실을 모르고 이제 문제를 냈구나 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를 볼까요? 7번. 7번은 신부전 문제가 나왔죠. 만성 신부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신장 쪽에 시험에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혈액투석의 원칙을 쓰라고 했어요. 해당하는 규정의 명칭. 그래서 이제 확산하고 초요가. 그래서 이거는 답은 3투가 돼요. 뭐 삼투지 농도, 삼투압, 뭐 삼투지 농도. 이게 다 답이 되는 거거든요.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제 수분이 나가도록 하는 거. 우리가 삼투 현상은 물의 이동이잖아요. 물의 이동. 그래가지고 수분의 이동하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게 하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확산하고 초요가가 주로 메인이에요. 메인이고 모든 강론에 이게 있고요. 삼투는 성인 간호학에서 한 곳에만 있고 다른 데는 삼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혈액투석에는 메인이 아니고 삼투는 복막투석의 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혈액투석의 메인이 아닌 왜 삼투를 냈을까? 이것도 조금 약간 출제자가 여튼 뭔가 사이드를 내고 그리고 또 수험가의 문제를 걷어간다는 거 아시죠? 걷어가가지고 거기서 좀 제외를 하거든요. 제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사이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제 제 문제에서 그 옆에 것도 봐줘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제 문제에서 낸 거를 배제하고 그 옆에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지금 확산하고 초여가는 제가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삼투는 물론 이제 거의 쓰신 것 같더라고요. 삼투. 복막투석의 원리이고 이제 이거는 메인은 아니지만 아까 서브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컷이 이렇게 낮아지면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난이도를 높게 내기는 어렵겠죠. 거기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 평가원에서도. 컷이 너무 낮으니까 이제 문제를 좀 어렵지 않게 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는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여튼 이건 3투가 답이 되겠고요. 또 이제 인결합제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복용해야 한단다. 여기에서 밑줄 니은의 이유. 이제 인결합제. 이는 우리가 단백질이 많다는 건 아마 거의 알고 있을 거예요. 단백질이 많으니까 식사에 있는 그 단백에 있는 인이 이제 배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식사 후에 복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거의 좀 쓰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약물의 일반명.
디귿은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약물은 에리스로포이에틴은 거의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중요한 애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신장 이식 신장 이식할 때 오목뼈, 오목 부위, 엉덩뼈 오목 부위에 이식한다. 이거는 뭐 쓴 사람이 없죠. 이거는 뭐 여기에 근무하는 분 아니면 쓰기가 어려운 문제니까 뭐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엉덩뼈 오목에 신장을 두면 뭐 연결하기가 쉽고 장폐색이 잘 안 생겨가지고 이제 그 부위에 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거는 하여튼 당락에는 좌우가 되지 않는 문제예요. 하여튼 이것도 신장 이식. 근데 신장 이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되게 드문 거잖아요. 사실은 신장 이식이 뭐 병원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신장 이식한 선생님을 본다는 것도 거의 드문 일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 부위까지도 이제 물어보는 거는 엄청 사이드이고, 네, 이거는 쓰신 분이 거의 없다라고 당락에는 좌우가 되지 않고, 뭐 좌우된다면 하여튼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당락이 조금 좌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도 이제 자구내막 증식증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구내막 증식증도, 네, 뭐 국시에서는 조금 나왔던 거였죠. 자구내막 증식증, 국시에서 좀 나왔던 부분이었지만, 그래서 아마 기억 이름은 거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구내막이 이것이 증식이 됐다. 여기에서도 이제 비정상 증식이 됐다에서도 이제 자구내막 증식증이라는 말을 이제 좀 쓸 수는 있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자구내막의 두께 측정, 자구내막 증식증.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구내막 이제 여기는 생검, 여기 소파술도 있고 자궁경도 있으니까 자구내막 침윤 정도 악성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침윤 정도와 악성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니까 자구내막에 대한 이제 생검 검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침윤 정도, 악성 이런 것도 이제 생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니까 여튼 우리가 제 생검, 그래서 우리가 자구내막 생검이라고 하는 거는 자구내막 증식증은 우리가 이제 어떤 병리학적인 걸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검을 해야 확진이 되어지는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이것도 뭔가 좀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답을 쓰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을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약물에 있어서도요, 약물하고 치료. 여기에서 보면 프로게스테론을 왜 투여하는지. 근데 여기서는 10대 여성이라고 했었죠. 10대 여성. 그 10대 여성에서 자구내막 증식증이 생기는 거는 무배란이구나. 이거를 무배란으로 인해서 자구내막에 증식이 생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무배란일 때는 에스트로겐이 증가를 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적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증식에 의해서 자구내막 증식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해가지고 에스트로겐에 대한 어떤 기량작용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한다라는 게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서 쓴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마 이때 제가 다뤘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국시 문제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국시 문제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루긴 했었는데 또 이거를 또 그 GnRH 그 기전 또 쓰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유사체 그 기전으로 해가지고 있었는데 여튼 이제 우리가 10대에는 이제 무배란으로 자구내막 증식이 되어지고 에스트로겐 자극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을 쓴다라는 것이 사실 그게 답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자궁절제를 시행하는 이유 한 가지를 서술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궁절제가 자궁내막 증식증의 사실은 자궁내막암을 일으키잖아요.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암을 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자궁절제술을 시행한다라고 써도 맞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비정형 증식증 환자, 그래서 중도 이상의 비정형
증식 환자에서 이제 중도 이상의 비정형적 증증 환자에서 이제 자궁 내막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자궁 내막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행한다라고 아마 써도 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좀 답을 좀 수정을 할게요. 네, 9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는 물질 남용에 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 남용에서 지금 술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이 끊기기도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술 마시던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라고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블랙아웃. 블랙아웃은 이거는 사실 뭐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아웃이 답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일시적 기억 상실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일시적 기억 상실도 답이 되고요. 블랙아웃도 되고, 뭐 전향적 기억 상실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은 상실하지만 또 그때는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니은에서는 술을 마시면 취해서 나도 모르게 금방 잠이 드는데 막상 다음날 깨면 잔 것 같지 않고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기억과 관련된 변형계의 부위를 순서대로 쓸 것. 그래서 이제 기억과 관련된 이제 변형계의 부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은 기억은 그 기억 부분이었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과 관련된 변형계의 부분은 이제 해마가 되고요. 해마가 이제 기억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론 때도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아까 니은번 다시 얘기하면 술을 마시면 취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금방 잠이 드는데 막상 다음날 깨면 잔 것 같지 않고 금방 엄청 피곤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보면 이제 알코올로 인해 미주진 니은의 수면 양상이 유발되는 수면 구조, 단계의 변화 한 가지를 서술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코올이 우리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넌 REM 4단계를 감소시키고 또 REM을 감소시킨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변화 한 가지를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써야 되느냐라고 저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나도 모르게 금방 잠이 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금방 잠이 들게 하는 거는 이제 REM 수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 금방 잠이 들고 이제 수면을 어떤 이제 교란을 시키고 있잖아요. 수면 구조를 단계를 교란을 시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피곤하고 한 거는 REM 감소가 더 답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넌 REM 4단계도 이것도 이제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넌 REM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회복을 담당하거든요. 소파 수면이라고 해서 3, 4단계는 신체적 회복을 하고 REM은 정신적으로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체적 회복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근데 앞에서 나도 모르게 금방 잠이 든다라고 하는 거는 또 REM 수면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REM 감소가 좀 더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보면 술도 술인데 친구들 모여서 많이 하는 건 본드라고 했죠. 그리고 본드는 싸면서도 효과가 빠르거든요 라고 했어요. 본드는 싸면서도 효과가 빠르다. 그래가지고 여기 문제에서 보면 청소년이 미치진 니은을 술이나 담배와 달리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거든요. 술하고 담배와 달리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술하고 담배는 법적으로 19세 미만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술을 이제 편의점에서 술하고 담배를 19세 미만에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드는 나이에 상관없이 살 수 있잖아. 문방구에서 본드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에서는요, 이제 선저선 담도 폐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저선 담도 폐쇄도 이것도 약간 사이드
선천성 담도 폐쇄도 국시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담도 폐쇄는 성인에서 우리가 담낭염의 주 원인이 담도 폐쇄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문제 2개는 아마 2개 정도는 답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담도 폐쇄는 아까 담낭염의 주 원인이 이제 결석에 의해서 이제 담도 폐쇄가 생기는 거랑 그 양상은 거의 비슷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황달이 지속되고 변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변의 양상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담도가 폐쇄되면 담도에는 담즙이잖아. 담즙 안에 빌리루빈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빌리루빈의 소화기관을 가지 못하면 변의 양상이 회색변이 된다라고 하셨죠. 우리가 빌리루빈에 의해서 이제 황토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회색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변색이 조금 짙어지고, 선천 담도 폐쇄 관련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담즙 색소가 착색이 되어서 소변이 짙은 색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색소가 착색되면서 다른 증상이 있나. 그래가지고 피부가 가렵거나 설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정체돼 피부에 지방이 축적되는, 이거는 뭐 쓰기가 어렵죠. 이거는 네, 황색증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못 쓰셨을 답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너무 사이드로 물어본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야맹증, 구루병, 신경근육 퇴화, 저 프로트롬빈 혈증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미추틴 디그세 증세에 나타난 이유를 서술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아마 좀 거의 쓸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야맹증이라고 하는 건 비타민 E랑 관련이고, 구루병은 비타민 D랑 관련이 있고, 신경근육 퇴화는 얘는 비타민 뭐 K, 저프로트롬빈도 비타민 K, ADA, 뭐 신경근육 퇴화는 A, 하여튼 ADEK가 다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지용성 비타민. 그래서 아마 이건 지용성 비타민은 거의 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용성 비타민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는 담즙이었죠. 담즙이 지용성 비타민을 소화 흡수하게 만드는데, 이제 담관이 폐쇄가 되니까 담즙이 소화기관이 없으니까 지용성 비타민이 소화 흡수가 안 돼가지고 지용성 비타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ADEK를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쓰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간 이식, 뭐 카사이 수술, 그래가지고 이제 카사이 수술의 목표,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것도 거의 네, 사이드죠. 그래서 이것도 거의 당락에는 좌우가 되지 않는 답이 돼요. 이것도 사실은 이것까지 보기가 어려운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카사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12장하고 하여튼 하여튼 소장이랑 담관을 연결해가지고 직접 이제 담즙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게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 속으로 담즙을 직접 흐르게 하는 거. 간 문맥압을 낮춰가지고 간 기능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나왔던 거, 사실 지문에 사실 있는 거잖아요. 영양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영양 장애 최소화해서 성장 발달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아까 영양 흡수가 안 됐으니까. 지방하고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이 담즙이 부족하면 이제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약간 이번 문제는 그 지문 안에서 유추하면 쓸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말하면. 근데 그 시간에 그걸 유추해서 생각한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조금 요구한 게 있었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서 성장 발달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한다라는 것이 답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11번은 로이의 적응 이론이고요. 로이는 사실 우리가 나올 때가 된 애였었죠. 우리가 이제 건강 증진은 작년까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앞에 있는 애들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로이께 나왔던 거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아마 대처 기전은 거의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절하고 인지는 이제 기출이 됐었던 거니까, 최근에. 그래서 대처 기전하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생리적 기능도 거의 썼을 거예요. 이거 생리적 기능. 이거 자아 개념도 사실 여기에서 자아 개념도 어려운 게 아니었죠. 여기에서 보면은 죄책감, 뭐
낮은 자존감, 죄책감이나 낮은 자존감은 이제 자아 개념이랑 연결된 것만 거의 보였으니까 네, 그 썼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적응받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적응. 그래가지고 이제 르의 개념적 정의를 서술할까. 적응이라고 하는 거.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는 제가 그때도 아마 제가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떤 우리가 자극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로이도 책의 이론인데 어떤 스트레스 원을 자극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자극에 대해서 이제 얘가 자극 반응, 긍정적인 반응. 우리가 자극 반응을 얘기한 것은 행동주의 이론의 자극 반응이었죠. 긍정적 반응. 이건 적은 상태. 근데 이거는 아마 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아까 이 사람의 통합성, 적응 이론에서 우리가 생리적, 사회적, 뭐 심리적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이것도 적응이랑 이게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써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쓰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적응을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 12번은 네, 폐렴. 네, 폐렴 문제가 되고요. 폐렴 문제에서 여기에 보면 환기관료 불균형 문제하고 거품, 소리, 수포업의 의미가 뭐냐. 크래클이라고 영어도 나왔죠. 그리고 흉부물리요법. 물론 이제 흉부물리요법 얘는 이제 최배인데 이거는 아마 안 써도 저기 무방하다. 최배까지 우리는 공부는 할 수가 없지. 최배는 병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배를 공부하고 뭐 위치까지 자세까지 하기는 어려웠어요. 이거는 네, 어려운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환기관료 불균형. 저는 이거 제가 이론 때 얘기를 몇 번 했어요. 환기관료 불균형. 물론 이제 문풀 때는 내가 환기관료 불균형 이 수치를 얘기는 하지 않았죠. 왜냐 환기관료 불균형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환기관료 불균형. 그래서 물은 피보다 진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물은 피보다 진하다. 관류가 물이잖아요. 아니 관류가 피잖아요. 피가 이제 이 환기보단 진해요. 진해가지고 이게 이제 얘는 0.8대 1, 뭐 4대 5. 여가지고 제 이론서에서도 있었고 제가 하여튼 이론 강의 때는 이거를 조금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왜냐 이게 사실은 이게 15년 전에 국시 문제에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 이론서에 넣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얘가 시험에 안 나왔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론 때만 그냥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 하여튼 환기관료 불균형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거품 소리의 의미를 물어봤죠. 거품 소리의 원인. 그래서 이제 폐렴이면 거품 소리가 왜 나갔어요? 이것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폐렴이면 폐포의 염증과 이제 분비물 때문에 폐포의 이제 염증과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어떤 분비물이 들어갈 거다. 분비물로 인해서 거품 소리가 난다라고 이제 분비물하고 액체라든지 분비물로 인해서 뭐 이렇게까지는 안 써도 돼요. 그냥 액체는 분비물로 인해서 이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마 이제 베스클이 크래클이고 론카이가 브론카이라고 제가 아마 이론 때인가 오럴 기출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래클이 베스클. 그래가지고 베스클이 페포거든요. 페포에는 크래클이 나는 거. 이거지. 론카이는 브론카이는 그거는 하여튼 기관지에 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액체나 분비물 때문에 난다라고 하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흉부물리요법은 체외백이 답이 되고요. 체외백.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부위가 폐, 우측, 하엽, 폐렴이라고 했죠. 자세. 폐 우측, 아래에 있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조금 맞을 수 있던 거거든. 아래쪽에 있으면 얘를 높여야만 이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뭔가 이제 하지를 상승시켜야 된다라는 거. 하지를 상승시키고 우측에 있으면 약간 좌측위로 해줘야만 그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거 우측에 있으니까 우리가 반대쪽을 올려줘야 이게 생각하면 이게 우측에 있으면 얘를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좌측위가 되는 거죠. 좌측을 봐야 돼. 좌측이.
그래서 이제 좌측으로 눕혀가지고 이제 하지를 좀 상승시키며 30도 안 쓰고 그냥 상승시켜도 아마 답을 맞게 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맞출 수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이 상황에서 이 상황 네 상황 700 이번은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뭔가 문제 안에서 생각을 좀 하면 맞출 수도 있었지만 근데 그런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런 분은 많지 않아요. 제가 선생님 답 쓴 거를 좀 이건 답할 시간은 없어가지고 하느라 없어서 얼핏 제가 봤는데 유추해가지고 쓴 분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 그 상황에서 유추하면서 쓴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 3교시 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요, 좀 화상 문제. 그래서 제가 아마 올해 화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도 화상. 이것도 제가 그 깊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 표피와 진피. 그래서 우리가 2도는 표피와 진피이고 이제 피하는 이제 3도부터. 여가지고 여기는 그냥 표피와 진피까지만 써도 맞게 할 거예요 아마. 표피와 진피까지만 해도 맞게 했을 거예요. 일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생명의 위협이 없다. 시소가치료 생명의 위협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위협이 없고 그냥 여기 손등 하여튼 국물이 손등에 쏟아진 거고 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응급으로 보는 거죠. 구급처치 정도에 이제 해주는 거니까 구급처치. 그러니까 비응급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플레이 2030. 네, 올해 나올 거라고 예측했던 거였지만 약간 사이드여가지고 이제 나이하고 이제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건강 형평성 이 부분은 이때 다루곤 했었거든요. 소득간 그렇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소득간, 지역간 그리고 이제 건마 수명도 이제 73.3세. 아마 제가 그때 말은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얘기하면서 근데 이것도 쓰신 분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많지는 않아요. 있는데 제 이론서에도 있고 쓰긴 썼는데 많지는 않아요. 쓰신 분이 소득간, 뭐 지역간 있긴 많지는 않다. 이것도 사실은 약간 사이드에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쓰신 분은 많지 않아요. 네.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은 이제 애착. 그래서 이 애착 이것도 좀 어려운 거였어요. 문제를 어렵게 낸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개념적 정의를 위의 대화로 유대감을 사용하여 서술할 거. 예를 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하여튼 대상과 떨어지게 될 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떨어지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썼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이제 저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어요. 이거는 애착. 여기서 유대감만 나왔죠. 유대감. 그래서 유대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양육자와 자녀, 뭐 하여튼 양자 자녀 사이에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 사이에 정서적인 유대감 이 정도만 써도 맞지 않을까요? 친밀함.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양육자간, 악의 양적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 유대감. 그 정서적 유대감은 좀 쓰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친밀한,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정서적 유대감, 악여 양육자 간의 어떤 정서적 유대감만 써도, 이건 아마 선생님이 썼을 것 같고, 좀 많이 쓰셨고요. 이것만 써도 그래도 쓰신 분 꽤 있더라고요. 정서적 유대감만 써도 답을 맞게 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유대도 우리가 어떤 유대냐. 하여튼 정서적 유대감, 이게 애착에서는 되게 중요하니까, 정서 부분이.
그리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안소원스의 애착 이론 해가지고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이제 신호 반응 서술하기 이것도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니은의 적용 니은이 뭐 니은에 보면 엄마의 가장 요구하는 바람직한 양육 행동 이제 안정적 애착을 말을 하는 거잖아. 엄마의 가장 요구하는 바람직한 양육 행동의 특성은 그 특성이 뭐냐? 이거는 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민감성이거든요. 민감성.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이론서에 있었던 거였고 제가 아마 통합 모고 때 그때 볼비 거 하면서 이때 내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설명을 했을 때 이제 안전적 애착에서 이제 제가 민감하게 여기 요구 신호라는 제 이론서에 있는 말이긴 해요. 이게 이론서에 있지만 제가 자녀의 어떤 이제 일관되게 반응한다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했는데 이제 요구 신호라는 말, 요구 신호라고 하는 거 자녀의 요구에 아마 제가 이제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까지는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기억하고 쓴다는 건 좀 쉬운 건 아니었어요. 하여튼 이제 요구 신호이고 이것도 아주 지금 신호를 주었고 반응을 줬을 때 엄마가 이제 제가 일관된 반응은 얘기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일관된 반응인데 애들의 어떤 요구 신호에 이거는 쓰기가 조금 어려웠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구 신호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일관된 반응을 해준다라고 하고 이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감성이 답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쉽게 쓸 수 있는 답은 아니에요. 이거는 네, 많이 쓰기가 어려웠던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말러의 분리 개별화 이론에 가로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한다. 그래서 대사 항상성 그래도 좀 많이 좀 쓰셨던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 항상성을 획득하면서 이제 엄마와 자연스럽게 이제 분리 개별화가 되는 거. 대상 항상성. 제가 대상 항상성이랑 대상 영속성은 조금 틀리다라고 그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상 영속성은 눈에 안 보여도 엄마가 어딘가 있을 거라는 게 대상 영속성이었고 대상 항상성은 엄마가 이제 어딘가 있고 나를 사랑해준 엄마가 어딘가 계속 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그게 좀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 영속성이라고 쓰면 틀릴 거예요. 대상 항상성의 답이에요. 나를 사랑해준 엄마가 어딘가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상 항상성이 답이 됐고요. 네, 그 다음 이제 4번은 좀 어려웠던 거죠. 프리드만의 가족 사정 도구를 적용해가지고 상담일지 했다고 했는데, 프리드만은 제가 다 모든 이제 지역사 강론서를 다 봤는데, 얘는 뭐, 표로 있는 애도 아니고요. 모든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 강론에서도 한두 권에만 있고, 그냥 줄글로만 있었던 애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 기능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구조 기능 이론에서 나왔던 그걸로 추정해서 문제를 풀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생각을 했어야 하는 문제였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서를 보면, 이제 일단 제가 두발은 계속 제가 문제를 냈던 부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발에서 기억에서는 여기 첫 아이가 학생이죠. 첫 아이가 지금 얘가 11세, 초등학교 5학년. 그런 이제 학령기는 아마 거의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달 과학도 아마 이제 제가 청킹으로 했었잖아요. 규칙과 규범, 하여튼 광교학사부에서 하나 골라서 쓰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니은에 있어서는 기능적 요인의 유형을 쓸 것이라고 했죠. 니은, 기능적 요인. 그래가지고 지금 기능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 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기능이라고 하면 성생용 사보로 우리가 외웠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사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에서 이제 성애정 기능, 정서적 기능. 그래가지고
만약에 성애정 기능이라고 써도 저는 답이 맞을 거라고 조금 맞게 해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족의 기능에는 성애정이 같이, 제가 강론 다 봤는데 성애정도 있고 애정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성애정도 있고 애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애정이라고 해도 맞고, 그리고 그냥 애정 기능 해도 맞고, 또 정서적 기능도 아마 맞게, 정서적, 프리드만의 어떤 부분에서는 정서적 기능으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서적 기능도 맞을 거예요. 맞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정서적 기능, 뭐 성애정 기능, 애정 기능 다 맞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조가 나왔죠. 제가 구조에서 의 권력이라고 제가 그 얘기 좀 많이 했었잖아요. 의 권력이 가족의 구조다. 구조 배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의가 이제 의사소통, 의, 권력, 역할. 제가 의, 권력. 하여튼 의사소통하고 권력하고 역할. 이 가족의 구조라고 제가 아마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뭐 다른 거는 가치뜨개라든지 다른 거는 다 맞거든요. 다 맞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머니는 동생 간병과 직장, 가사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부담감을 가진다. 이거는 사회 지지 체계가 아니라는 거를 딱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니까 이거는 하여튼 뭔가 역할 구조. 그냥 역할 체계라고 해도 맞게 하겠죠. 역할 체계, 역할 구조. 하여튼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유추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역할 구조. 잘못된 거가 되고요. 그래서 네. 이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니까. 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산후자궁 출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출혈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시험이 나왔던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보면 이제 쌍둥이 출산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니까 아기가 나온 후에 자궁 수축이 잘 안 돼가지고 출혈이 많이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양손으로 자궁을 압박하고 약수구 수혈도 했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손 자궁 압박법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미주진 기억의 시행 방법을 서술할 것. 양손 자궁 압박법의 시행 방법을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제가 설명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양손 자궁 압박법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부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위가 장갑 낀 손을 질 안에 넣어가지고 어떤 부위는 주먹을 전질원계에 놓는다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전질원계에 놓고 우리가 후질원계는 검사 부위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질원계에 놓고 자궁 전벽을 뭐 마사지한다, 압박한다도 돼요. 마사지한다, 압박한다 해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이제 손바닥을 복벽에 놓죠. 자궁 접어 후벽을 잡고 치골결합 쪽으로 동시에 이제 자궁 접어 후벽, 얘도 자궁 접어 후벽을 마사지한다, 압박한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쪽 손 질 안에 넣어가지고 전질원계를 압박을 한다든지 마사지 한다라는 거를 쓰셔야 되겠고요. 다른 손은 자궁 저부와 자궁 후벽을 잡고 압박을 준다 해도 되고 마사지를 한다라고 하면 답이 맞겠죠. 그 다음 밑주진 니은에 해당하는 회음 10쌍의 정도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회음체와 항문 괄약근까지 찢어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음체, 그래서 우리가 회음체하고 항문 괄약근, 그래서 우리가 항문 괄약근까지가 이제 우리가 3도 열상이 되어지고 직장 정막까지 이제 찢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4도 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론할 때 항문 괄약근까지는 3도 열상이다. 그때 좀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3도 열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디귿 문제. 두 가지 문제가 겹친 조기 산후출혈이었으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디귿의 정의를 서술할 것. 조기 산후출혈의 정의를 쓰라고 한 거였죠. 조기 산후출혈. 그래서 우리가 조기 산후출혈은
분만 후 이제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우리가 조기와 후기 산후출혈이 있는데 조기 산후출혈은 이제 2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500cc 이상의 출혈이다라는 이 두 가지를 써야 답으로 인정이 될 거라고 여겨져요. 만약에 500cc 500ml 이상의 출혈을 못 썼다라고 하면 과다출혈. 그래서 우리가 분만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고 과다출혈이다라고 해야 좀 답으로 인정을 받을 거라고 좀 여겨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인출표에서는 공간으로 24시간 이내는 제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500cc 이상도 자료에는 있었었죠. 네, 그 다음에 A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질병명을 쓰라고 했어요. 질병명.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출혈을 많아서 이제 혈색소랑 혈소판 수치가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섬유소 분해 산물과 D다이머, D이합체는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뭐 PT하고 PTT 이거는 지연이 돼서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산후출혈 후에 출혈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이 생기고 이때 이제 지혈 인자들이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그 분해 산물이 또 증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응고인자가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응고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섬유소 분해 산물도 나오고 D다이머도 나오고 뭐 PT도 지연됐다. 그리고 이것이 딕인 파존성 혈관 내 응고증 이나 산재성 혈관 내 응고증이라고 답을 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막판에도 제가 딕에 대해서 파존 혈관 내 응고증을 얘기해가지고 또 많이 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번도 아주 생소한 애가 시험에 나왔죠. 생소한 애. 방과 요관 역류.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뭐 거의 쓰신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문제. 물론 이제 니은은 유추해서는 쓸 수 있던 거예요, 사실. 이 사례에서도 뭔가 유추해서는 쓸 수는 있었던 거긴 하거든요. 근데 기억하고 디귿은 쓰기가 어려운 거. 방과 요관 역류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거는 네, 어디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아동간호학에 있는 거지만 국시에서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쓰기가 어렵고 또 이 검사 배뇨 방과 요도 조영술이라고 하는 이 검사를 쓴 분도 거의 없어요. 이것도 뭐 국시에 나온 적도 없고 검사 많은데 어떻게 얘를 생각하고 내가 신장내과에 근무하지 않는 이상 신장내과에 근무하신 분 많지도 않아요. 그 때문에 거의 이거는 쓰기가 어렵던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 니은은 유추하면 쓸 수 있는 건데 또 유추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서 보면 하여튼 이제 신경소 방광이나 요정지 요로 막힘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방광 요도 밸브의 문제.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실 방광 요도 밸브니까 이게 방광이 있고 이 요도가 있고 이제 이게 위는 요관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방광이 있고 얘는 요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밸브가 있다. 밸브가 있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이제 해부를 그리면 밸브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소변이 어떻게 요도 밸브 소변이 어떻게 되겠냐. 그거 우리가 소변은 나가야 되는 나가지 못하면 얘가 여기가 이제 나가지 못하면 역류가 되는 거죠. 역류를 못해도 정체가 되는 거죠. 역류라는 말을 쓰지 못해도 이제 나가지 못하면 이제 정체가 되고 밸브의 문제로 정체가 되어지면 세균이 증식이 되잖아. 우리가 항상 소변은 정체가 되면 세균이 증식이 되면 이제 요로간염이 생긴다.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기에서 유추해가지고 쓰면 사실은 쓸 수 있는 거긴 했어요. 네. 하여튼, 네, 그랬어요. 디귿은 좀 유추하면 쓸 수는 있었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볼게요. 7번. 네, 7번은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에서는 이산화탄소는 거의 다 아마 썼을 것 같고요. 오존은 조금 여기서 교장과, 교무실하고 행정실이죠. 교무실하고 오존은 이제 복사기가 있는 거.
복사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5조는 제가 이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복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복사기는 제가 이론 때도 좀 중요하게 얘기했었고요. 하여튼 이제 교무실하고 행정실. 복사기가 많이 있는 곳이 이제 교무실하고 행정실이니까 좀, 네,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보건실에선 낙하세균하고 진드기. 이거는 제가 인주표에도 딱 이렇게 공간으로 했었거든요. 인주표에도. 이제 하여튼 낙하세균, 진드기는 내가 봐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 품행장애 연수자료. 그래서 이제 8번 문제는 이번에 행동이론을 물어봤죠. 행동이론은 문제행동의 원인하고 치료를, 네, 행동이론.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많이 다루었다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제 문제행동의 원인.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얘 문제행동은 공격성이죠. 공격성. 이 공격성의 이 원인을 행동이론으로 설명을 하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자해를 하면서도 이거를 문제를 많이 냈잖아요, 사실은. 자해 원인하고 이제 공격성의 원인하고 뭐 이거 적용해서 쓰면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행동 이론은 뭐예요? 행동이 증가하는 거랑 감소하는 거가 있다라 했고요.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는 강화라고 했었잖아요. 강화. 강화는 여기서도 사실 조금 주어졌잖아. 강화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 강화나 부정적 강화가 있다. 뭐 여기서 표현이 좀 정적 강화라 이제 여기 표현을 쓰는 게 좋겠죠. 정적 강화라 이제 부적 강화가 있는데 여기서 거의 다 사실 주어졌잖아요. 주어져가지고 긍정적 강화는 이제 뭔가 보상. 그래서 내가 공격적인 행동을 했더니 뭔가 긍정적 강화, 보상이 있으니까 이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거. 근데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 또 부적 강화는 뭐예요? 부적 강화. 부적 강화는 혐오 자극이 제거가 돼.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것이 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더니 나한테 안 좋은 어떤 혐오 자극이 제거가 되니까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가 된다. 그냥 여기에는 다른 예시가 없잖아요. 예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걸로 써도 답을 맞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론적인 걸로 얘기해도. 그냥 이제 혐오 자극이 제거해가지고 부적 강화는 혐오 자극이 제거가 돼가지고 공격성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래도 쓰지 않았나. 제가 이거는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행동 이론으로 질환을 설명하는 거. 뭐 공황장애라든지, 공황장애였나? 공포장애라든지, 그것도 그렇고요. 자해도 그렇고. 그 원리로 아마 거의 쓸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는 조작적 조건화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있다. 그 얘기도 제가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이거 아마 교육학에서도 배우셨죠. 교육학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아마 조작적 조건화는 거의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강화 처벌, 니은의 원리를 강화 처벌을 사용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니은의 원리. 그 니은의 아까 조작적 조건의 원리를 강화와 처벌. 그래서 여기서도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뭐 그 다음에 정적 처벌, 부적 처벌을 다 주어줬잖아요. 줬기 때문에 이거를 서술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근본적인 걸로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아까 강화와 벌이 있는데 처벌, 여기서 처벌로 냈죠. 처벌이 있는 강화는 아까 긍정적 강화가 있고 이제 부정적 강화가 있고, 얘도 처벌도 이제 적극적인 처벌, 여기서 뭐라고 했죠? 정적인 처벌, 정적인 처벌이고 이제 부적인 처벌이 있는데, 강화는 우리가 행동을 증가시키는 게 하는 거, 벌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게 하는 거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 강화는 얘는 긍정적인 보상, 긍정적인 보상을 줘가지고 그 행동을 원하는 행동,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고, 부정적 강화라고 하는, 부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혐오 자극을 제거하는 거랬죠. 혐오 자극을 제거해가지고 그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벌도 아까 이제 정적인 처벌, 정적인 처벌은 혐오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정적인 건 주는 거니까 혐오 자극을 줘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게 주는 거고,
부적 처벌은 얘는 혐오자극을, 얘는 긍정적인 보상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보상을 제거해서 그 행동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는 거여가지고, 네, 이거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거의 다 주어졌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디귿은 이제 계약. 뭐 행동계약 해도 되고, 계약해도 되고, 이거는 제가 나올 때가 돼서 많이 언급을 했던 문제여서 거의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문제가 됐고요. 9번 문제. 네. 9번에서는요, 이것도 여성 인부, 간호가 되는데, 잇몸염 해가지고 혈관 결합증, 이건 에스트로겐의 자극. 이것도 이제 막판에 아마 제가 매직 특강 때 얘기했던 거여서 에스트로겐이었었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유두, 집기 검사. 집기 검사는 함몰 유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검사여서 아마 거의 다 썼을 것 같고, 이제 방법은, 사실 방법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방법은 이제 하여튼 제 이론에서는 없었어요. 방법이 좀 어려웠던 거고요. 하여튼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유둔 위에 놓은 후에 뭐 부드럽게 안쪽으로 짜서 정상 유둔 밖으로 튀어나오지 함몰 유둔은 들어간다. 그래서 방법까지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제 사정의 방법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귿의 이유,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거는 아마 과거에도 기출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의 다 썼을 것이라 여겨지는 거죠. 윤활유를 이제 유두를 보호하는 애가 이제 씻어버리기 때문에 비누를 사용하지 말라. 이거는 과거 기출에 나왔던 것이 재반출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번은 이제 부정맥하고 이거는 제가 많이 다루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네, 쓰셔야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이거 동시작동 스위치 이거는 제가 꼭 나온다, 올해 나온다. 몇 번 다뤘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질세동기를 해서 동시작동 스위치를 켜가지고 전기 충격을 하는 것이 심장율동 전환술. 심장 리듬 전환술도 맞아요. 심장율동 전환술, 심장 리듬 전환술은 제가 막판 매직 문제에서도 다루었던 거였고 그 이후까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정제 충격 QRS8랑 동시에 주어져야 이제 심시세동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QRS8에 주는 것이 동시작동 스위치를 켜는 거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부정맥 이것도 제가 부정맥 이거 많이 했죠. 우리가 특강에서도.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PQRST가 있고 PQRST가 있는데 얘는 P만 나오고 QRS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P만 나오고 QRS가 없으니까 이제 방실 블럭이고 방실 차단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걸 2도라고 했죠. 방시창 1도, 2도, 3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탈락이 되는 거는 QRS가 가끔씩 탈락되는 건 2도 방실 차단. 그래서 2도 방실 차단이라고 쓰면 답이 돼요. 2도 방실. 근데 이거는 사실 모비즈 2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QRS가 항상 일정하게 있다 갑자기 없어지는 거는 우리가 2라고 했었죠. 1은 이제 PR이 지연되다가 이제 없어지면 모비즈 1이라고 했는데 근데 모비즈 2까지 써도 되긴 하지만 이제 2도 방실 블럭까지만 써도 답을 맞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네, 좀 어려웠던 거죠. 딸꾹질까지. 딸꾹질을 하는 거. 딸꾹질을 하는 이유는 정극의 이탈. 정극이 이탈이 돼가지고 정극이 이제 횡격막을 자극할 때 이제 딸꾹질을 한다라고 하는 게 좀 시험에 나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랬던 문제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산업보건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산업보건은 항상 문제에 나오고 있는 중요한 파트라고 했던 거였었죠. 근데 문제가 좀 여기에서는 기억 부분이 좀 어려웠죠. 그리고 기억이 좀 어려웠던 거가 되고요. 니은하고 디귿은 우리가 사실 막판에도 10월, 11월 카페 문제에서도 제가 냈던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급식 조리사를 보면 업무 적합성 평가서 봐주세요. 제가 폐렴에 걸린 후에 천식이 재발돼서 6개월 휴직 후에 복직을 했다고 했어요.
복직을 하고 앞으로 건강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조리사가 이제 보건교사에게 묻는 질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방된 약물 사용과 천식의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원인 물질이 아니더라도 온도, 담배, 연기, 담배 연기 분진, 진드기 등 뭐 증상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를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조리실에서 일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조리실에 국소 배기 장치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그랬어요. 국소 배기 장치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에서는 조리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 2가지. 그 조리기구에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소 배기 장치, 근데 국소 배기 장치, 배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쁜 공기, 유해한 공기를 제거하고 깨끗한 공기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배기 장치라고 하는 거. 국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소 환기의 기능을 지금 묻는 거였잖아. 우리가 환기는 전체 환기가 있고 국소 환기가 있고, 국소 환기는 우리가 이제 유해 물질의 유해 발생 원인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론 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유해 물질의 뭐 독성이 높을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해 물질 독성이 높고 발생량이 많을 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해 물질을 그냥 제거한다라고 해도 답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을 여기서 제거하는 거, 독성이 높고 발생량이 많을 때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소 환기로서 국소 배기 장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유해 물질의 발생원이 근접하다. 그래서 근로자의 작업 위치가 뭐 유해 물질의 발생원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제 유해 물질이 이 작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발생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배기 장치를 해가지고 유해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다루지는 않아서, 그래서 국소 환기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점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거라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는 니은에서는 근로자 건강관리 구분, 판정을 쓰고라고 하면 이제 기입형으로 써도 되는 거고, 가로한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서술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니은의 소견을 보면 상기인은 급성 기관지 폐렴으로 인한 기관지 천식이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약물치료와 약물치료, 입원치료, 약물치료를 시행하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침, 호흡곤란 증상, 주 1회 미만, 야간 증상 이런 것들이 있다고, 중증도 1단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작업적 요인에 의한 증상 악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작업적 요인에 의한 증상 악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비직업성 천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직업성 천식,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관리 구분의 판정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래 조치를 준수한다면 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어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업무 적합성 여부에 있어서는 나가 되거든요. 나가 되죠. 비직업성 천식으로 우리가 이제 유소견자이면 D가 유소견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으로 생기는 건 1이 되고, 그리고 비직업성, 그 직업을 생기지 않으면 2가 되거든요. 그 D2, 그 일반 직업으로 인한 그래서 이제 일반 질병 유소견자가 될 거죠. 일반 질병 유소견자. 그래서 일반 질병 유소견자가 되는 거예요. 일반 질병, 직업병이 아니라 일반 질병 유소견자가 되는 거고요. D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건강관리 판정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D2라고 해도 맞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로 풀면 일반 질병 유소견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한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디귿 업무 수행 접한 여부에서는 서술을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서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약물치료 받고 건강산다 보호구 지급이 있죠. 보호구 지급. 그러면 이제 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나 1위로 외우라고 했어요. 나 1.
그래서 그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현재 작업이 가능한 경우, 그래서 현재 작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현재 작업이 가능한 경우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안 써도 이제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현재 작업이 가능한 경우도 답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좀 여겨집니다. 네, 그래서 네, 기출 해설을 다 끝나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험 문제는 너무 어려웠던 거이고, 컷은 거의 하든 컷은 지역마다 우리가 10점 정도는 차이가 나잖아요. 나는 거고, 높아야 이제 40점 전후가 된다. 높아야 40점에서 전후 정도가 되고, 낮으면 30, 거의 꽈락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이게 아까 말했 것처럼 기출에서 너무 적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기출인 곳에서도 사이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주관식으로 쓴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유치해서 쓴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진짜 거의 꽈락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